오늘 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와 함께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간편결제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흐름이 이렇게 성장세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간편 결제에 대한 이제 약간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루 평균 3천 약 400만 건에 이르고 그리고 1조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와 11% 증가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루 평균 결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업체별 비중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55.1%로 확대가 된 반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이쪽 휴대폰 제조사는 23.9% 그리고 뭐 KB페이, 솔페이 같은 이런 금융사를 통한 결제는 2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에 거래액이 이제 1조 원이 넘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쪽에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지사들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신용카드, 계좌이체 이런 결제가 모두 성장했다라는 건데 결국 이번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삼성페이나 이런 애플페이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사실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되지 않는 곳이 많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우리가 뭔가 아이디는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이제 그런 쪽에 우리 일상에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들의 결제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네이버페이 하면 요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의 결합이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합류 선언이라는 평가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각자 뭐 아니면 주주들의 생각이 지금 다 다르고 심지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도 굉장히 다 지금 상반된 상황인데 결국은 이 주식 교환 비율이라는 거는 또 다시 얘기하면은 각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나 둬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한 애널리스트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교환 비율을 1대 0.93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장에서 거래되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일단 뭐 기사 내용으로는 10.8조 원이었지만 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13조 원 정도 됐었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13.7조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반면에 다른 애널리스트는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교환 비율은 1대 4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 거는 일반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라는 점이고 이 특별 결의에서의 일반 결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지금 주요 주주들만의 지분율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하다. 라는 얘기. 두나무의 지분 구성이 이제 송치영 및 특관자가 28.8%, 김영현 부회장이 13.1%, 뭐 카카오인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게 합치면 65.66%인데 여기에 자사주를 없애면은 3분의 2인 66%가 이제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또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카카오인베나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두나무의 기업 가치인 건데 이제 우리가 에비타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주요 지표를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하고 비교해 볼 때는 또 두나무가 저평가다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양사가 합의하는 본인 회사들의 기업 가치에 따른 주식 교환 비율이 이번에 이런 합병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교환 비율이 합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보면 계속 관련 이슈 속에서 연관 테마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해 주신 예를 들어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들썩인다든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들썩인다든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혜주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앞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있는데 이제 어제 또 하나투자증권이 어떤 단독 기사가 나왔냐면은 두나무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 또 회사는 또 정해진 바 없다라는 이런 대응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히려 캐스팅보트로 부각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투자증권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또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정해진 바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전일 하나투자증권이 장중에 17% 우선주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2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두나무의 비상장 그 시장에서 추정된 시가총액이 13.3조 원인데 이 회사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단순 지분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기술투자가 약 9,600억 원입니다. 우리기술투자의 어제자 시총이 1조 원이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 가치는 7,900억 원인데 전일 시총이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각 회사의 본업을 제외하고 나서 이 기업 가치가 거의 90% 이상은 시가총액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런 주가 변동이 크게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 모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 사실 이 얘기는 뭐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2위 쪽과 관련된 이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빗썸이라고 우리나라 업비트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빗썸도 지분 투자를 한 상장사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2대 주주의 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3대 주주는 7.2%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의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빗썸은 한 달 반 전에 인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거래 정지 상황인데 거래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T사이언티픽의 빗썸 지분 가치 또한 이렇게 시가총액에 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일단은 두나무 업비트로 보면은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대안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빗썸은이라고 하면은 T사이언티픽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T사이언티픽 빗썸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면 탑픽이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 몰려올 거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벌써 유통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업계는 어떻게 유커 잡기에 나서고 있나요? 일단 어제부터 이제 6월 30일 내년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국경절과 맞물려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 명 추가 방한을 전망을 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연말로 갈수록 무비자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면세업계는 대형 크루즈 관광객 환영 행사 그리고 뭐 화장품, 주류, 패션, K-뷰티 이런 체험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 일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이제 캐대언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에 더 선호를 하는 거는 체험형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뷰티 체험 행사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해당 회사들이 좀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을 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은 이제 페이로만 결제가 되다 보니까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간편 결제 쪽으로 그리고 중국인 선호 브랜드 강화로 쇼핑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말씀해주신 유통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관광객과 관련된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커 잡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카지노, 호텔, 관광,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 흐름을 보니까 노란풍성에 5%나 좀 밀렸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남아있는 업종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패키지 여행은 보통 가는 거에 인식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이 됐었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였으나 실망 매물로 인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섹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뷰티 화장품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마리서치, LG생활건강들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두 달간의 박스권의 행보를 보였던 APR이 전일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해당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카지노, 호텔, 관광, 면세 모두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리쥬란이나 이런 걸 맞으러 온다더라, 뭔가를 이제 체험을 한다더라, 관리를 받으러 온다더라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카지노 그리고 왔으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뷰티 미용 의료기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서부 T&D라는 용산에 그 드래곤시티에 있는 IR 담당자분을 만났을 때에 들었었던 거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왔을 때에 그거를 그 예를 들면 트윈 침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대가 분리돼 있는 호텔 중에 가장 많이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용산의 드래곤시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서부 T&D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게, 왜냐하면 여행을 온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자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리가 돼 있는 그런 편의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패키지 같은 걸로 왔을 때 이 호텔 저 호텔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도 아침에 모이기도 되게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고 해서 오히려 그거를 한 번에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호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 뭐 관광, 뷰티 모두가 다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원에서는 뷰티,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좀 더 수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 한번 꼽아볼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좀 느꼈었던 거는, 이런 화장품 쪽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차라리 미들캡 쪽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달바글로벌 같이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지금 들어서 한 2, 3개월 내에 지금 최저가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보통 시총이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에 위치한 종목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근데 오늘의 뭐 앞서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계속해서 큰 모멘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는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화장품 뷰티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티주 내에서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클리오 그리고 달바 글로벌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뷰티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좀 보면 용기주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이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다 같이 K뷰티가 주목을 받는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게 당연히 용기이기 때문일 네. 것 같은데요. 용기주 내에서는 SMCG도 있고 펌텍코리아도 있는데 용기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용기주도 결국은 이게 브랜드의 그런 제품을 뒷받침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화장품을 팔았을 때 진짜 더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 용기라는 거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물론 브랜드 회사가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용기 같은 종목들까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2차 전지 오르는데 소재 오르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아래 이제 장비 쪽 나중에 가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 화장품들이 큼직한 종목들이 시세를 뿜고 나면은 그 뒤에 그럼 그 다음은 뭘까 했을 때 차례가 보통 용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시간적 타이밍을 같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차이는 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켓 포커스 오늘은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